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거실에 놓인 접시가 미세하게 떨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트로트가 흘렀지만 소리는 갑자기 멎은 것처럼 멀어졌다. 서랍 속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올라왔고 주방 싱크대에는 굳은 전 부침 기름이 얇은 막을 만들었다. 할 말을 잃은 노여움이 이불처럼 내려앉았다. 그 순간 한영자는 자신이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물을 갈고 몇 번이나 칼을 씻고 몇 번이나 허리를 펴지 못했는지 세어보았다. 오늘만 하루만 신세지자는 말이 목젖에 걸렸다. 그날 나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들은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얼음처럼 말랐다. 오래 참아 만든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것이 내 귀에는 겁게 지른 소리로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 마음 한가운데 오래 감춰둔 문이 있었다는 것을. 문 뒤에는 내가 지켜온 이름과 약속, 그리고 아직 꺼내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그날 밤으로부터 석 달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랐다.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아파트. 70세의 한영자는 새벽 5시 거실 불을 켰다. 찹쌀가루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반죽이 말랑해지는 감촉은 여전히 위로였다. 그릇 옆에는 전날 씻어 말린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가 질서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습기와 재료의 냄새가 섞여 오래된 추석의 기억이 꺼내졌다. 영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윤이는 송편 속 팥을 좋아했지. 아들 최도윤은 42. 회사에서 자리 잡은 듯 했지만 최근 투자 실패로 어깨가 축 늘어졌다. 며느리 서다혜의 전화는 자주 짧고 날카로웠다. 어머니, 이번엔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친정 식구들 오세요. 새벽 5시에는 와주셔야 해요. 부탁과 지시 사이 어딘가의 문장들이 영자의 휴대폰에 겹겹이 쌓였다. 아침 8시 영자는 늘 타는 1호선을 갈아타고 4호선을 지났다. 목적지는 남산 아래 대경호텔. 10년째 객실관리사로 일했다. 사무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세제 냄새가 밴 복도를 지나 직원 휴게실로 들어서자 박말순이 먼저 눈인사를 건넸다. 말순은 2살 어린 동무 같은 선배였다. 영자 언니, 또 새벽형 삶이네. 명절이지 뭐. 나중엔 또 편히 쉬어야지. 영자는 자신이 더는 젊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청소 카트 손잡이를 쥘 때 손가락 마디가 뻐근했다. 객실의 시트를 들춰 먼지와 모서리를 살피는 일. 미니바에 물 한 병이 비었는지, 욕실의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들. 그 자잘함 속에 영자는 묵직한 자존심을 숨겨 두었다. 점심시간 스테인리스 식판에 국을 받고 나란히 앉아 김을 찢어 먹다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아. 괜찮아. 지난주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좀 높대. 재검사하래. 그거 장난 아니야. 꼭 챙겨. 말순의 목소리는 늘 가볍지만 마지막 단어에서는 무게가 느껴졌다. 오후엔 VIP층 점검이 있었다. 비어있는 최고층 복도는 융단이 발 뒤꿈치 소리를 삼켜 걸음마다
무음이 되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영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남을 편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럼 나는 누구에게 편히 기대지? 질문은 늘 허공에 걸려 답을 기다렸다. 퇴근 후 시장에서 마른 새우와 표고를 샀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을 씻고 도마를 펼쳤다. 저녁 7시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다. 메시지는 길었고 조항처럼 나열돼 있었다. 짜지 않게, 기름 적게, 맵지 않게, 속재료는 따로. 긴 문단 사이사이로 부탁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명령으로 들렸다다. 그래도 마음속에서 한숨을 밀어넣고 반죽을 다시세 만졌다. 그날 밤 영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엄마 송편 빚고 있다. 엄마, 사서 해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서 먹는 맛은 있지. 근데 사람 마음은 안 들어간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영자는 아들의 쉰 숨 사이로 지친 어깨를 보았다. 말 대신 반죽 위를 손바닥으로 쓸었다. 반질반질해진 표면이 달빛을 잡았다. 그 밤 영자는 부어오르는 발목을 주무르며 내일은 나물, 모레는 전이라는 계획표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래 감춰둔 서랍의 작은 열쇠를 떠올렸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반. 영자는 바구니를 2개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덜컹 소리가 불안하게 들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내려앉았다. 예약해 둔 용달차 기사에게 대략의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다. 30분 후 성북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주차장 공기에 새 플라스틱 냄새가 서늘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삑삑 울리자 안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멎었다. 며느리 서다혜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오셨어요? 10시에 친정 오니까 저는 조금 식혀서. 나물은 간 다르게 2가지요. 그래, 알았다. 인사는 짧았고 감사의 말은 없었다. 영자는 신발장 옆 빈 공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부엌 불을 켰다. 팬에 기름을 최대한 적게 두르고 부침 가루를 얇게 풀었다. 뒤집개가 팬과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그 소리는 오래전 남편이 새벽 첫 차 타러 나가기 전 커피 포트를 올리던 소리와 닮아 있었다. 오전 7시가 넘어갈 즈음 도윤이 세수한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이거 제가 할게요. 괜찮다. 넌 손님 맞을 준비해. 아들의 미안한 눈빛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11시. 다해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다. 어머니 서명이, 이모, 외삼촌, 사촌들. 문 앞에서부터 말들이 쏟아졌다. 집이 깔끔하네. 아, 화장실 하나구나. 엘리베이터가 좀 느리다. 테이블 위에는 송편, 각종 전, 갈비찜, 나물, 잡채가 가지런히 놓였다. 그러나 첫 젓가락이 올라가자마자 누군가가 말했다. 이 나물, 간이 좀 세다. 다음엔 전이 기름지네. 그 다음엔 김치는 덜 매운 건 없어. 영자는 미리 2가지로 나눠 준비했지만 사람들의 입맛은 그보다 더 세밀했다.
바람이 없는 방에서만 들릴 수 있는 한숨이 영자의 안쪽에서 길게 묻혔다. 설거지는 자연스럽게 영자의 몫이 되었다. 기름기 묻은 접시들이 산처럼 쌓였다. 락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거실에서는 웃음과 카드 섞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어머니,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둥글레 차도. 부탁의 어조였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목소리였다. 밤 9시가 지나고서야 거실의 소리가 잦아들었다. 영자는 싱크대 밑에 마지막 걸레를 헹구고 손을 털었다. 손등살이 쪼글쪼글해져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혜야,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갈게. 늦어서 말이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다혜의 눈동자가 얇게 얼었다. 어머니, 여기가 호텔인 줄 아세요? 집도 좁고 친정 식구들도 자고 갈 건데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 말은 단단했다. 가슴팍에 대고 찍은 도장처럼 진했다. 영자는 입술을 굳게 닫았다. 오래 붙잡고 있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뒤늦은 체온이 얼굴로 올라왔다. 그래. 내가 오늘 뭐 했는지는 너희가 더 잘 알겠지. 그래도 오늘은 말끝을 삼켰다. 거실의 모든 눈이 자신에게 쏠렸다. 도유는 시선을 바닥에 붙였다. 그 순간 영자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늘 부탁하는 사람이어야 했을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검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끝을 맺었다. 후회하지 마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 울렸다. 아파트 단지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영자는 그냥 걷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 작은 열쇠가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오래 감춰둔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단지 앞 도로의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멈췄다. 낯익은 번호로 전화를 걸자마자 기사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남산 쪽 대경호텔. 말끝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가 낮게 흘렀다. 서울의 야경은 푸른 유리 조각 같았다. 영자는 양손을 포개고 숨을 고르며 오래 닫아둔 마음의 문을 조금씩 밀었다. 대경 호텔의 VIP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영자는 낡은 동전만 한 금속 카드를 꺼냈다. 버튼 위로 올리자 띵 하고 불이 들어왔다. 38층. 문이 열리자 조용한 라운지가 펼쳐졌다. 넓은 창 너머로 한강 다리가 실처럼 늘어져 있었다. 영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벽면의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시간을 잘랐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정장을 단정히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대경호텔 비서실장 유태경이었다. 영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 씨, 내일 오전 회의 일정을 좀 당겨요. 그리고 한 건 더 부탁하지. 말씀만 하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조금 전 아파트 현관에서 떨리던 목소리와는 다른 결이었다. 이번 분기 웨딩앤드 연회 파트너 선정 미팅. 경쟁 리스트에 라메르 컨벤션 있지? 예,
서다해 팀장이 소속된 그 팀을 직접 한번 만나보자. 문장을 마치고 창밖을 보았다. 상처는 아직 뜨거웠지만 상처의 열기로 결심이 굳어졌다.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지켜온 원칙을 확인시켜 줄 뿐.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도윤의 이름이었다. 엄마, 그날 일로 죄송해요. 짧은 침묵.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듣고 있다. 혹시 호텔 웨딩 쪽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요? 회사 큰 거니라. 영자는 눈을 감았다. 아들이 묻는 이름은 곧 자신에게 닿을 것이다. 그런 일은 내가 먼저 할 말을 하고 나서 물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사과의 결이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영자는 아직 찢어진 천을 곧장 바느질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보자. 나도 할 말이 있다. 며칠 후 대경 호텔 VIP 회의실. 웨딩 파트너 후보사 미팅이 잡혔다.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 위에는 물과 얇은 프레젠테이션 책자가 놓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다혜가 들어왔다. 순간 시간의 결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는 똑바로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이름표에는 대경호텔 그룹 회장 한영자라고 적혀 있었다. 다혜의 눈매가 흔들렸다. 안녕하세요, 서다혜 팀장. 어머니. 회의 자리에서는 직함으로 부르지. 목소리는 담백했다. 억울함도 분노도 오늘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 대신 기준을 올려놓았다. 프레젠테이션은 예상대로였다. 화려한 사진, 비용 효율, 고객 반응. 영자는 끝까지 듣고 조용히 책자를 덮었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 호텔이 확인하는 항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함께 일할 사람의 태도. 다혜는 숨을 삼켰다.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태도, 사람을 부리는 말투, 약자를 쉽게 대하는 습관. 그게 우리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무의미합니다. 영자는 자리를 정리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결정은 우리 기준으로 하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묵음이 되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게 아니었다. 한 사람이 오래 감춰둔 마음의 방을 오늘 처음 연 것뿐이었다. 그 방에는 성실이라는 오래된 테이블, 실패라는 상처난 의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던 자존이라는 거울이 있다. 그날 저녁 호텔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공정과 원칙이 흔들리는 곳은 없는지 살폈다. 누군가의 라인이 끼어든 자리가 있는지, 채용의 불투명한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없는지. 영자는 꾸밈없이 절차를 밟았다.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발등이 다시 붓고 새벽에는 어지럼이 찾아왔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이 귓속에서 둥글게 맴돌았다. 신장 기능이 한계에 가깝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마음이 몸의 신호를 잠시 밀어냈다.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어 작은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문은 닫았지만 이제 언제든 열 수 있게 준비해 두었다. 영자는 2번의 투석을 받고 돌아오는 길, 역 계단 위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핸드레일에 닿은 손바닥이 차가웠다. 집에 도착하자 발목이 2배로 부어 있었다. 욕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은 퍼렇게 가라앉고 손등 혈관은 가늘었다. 병원에서는 생체 신장 이식 이야기가 조심스레 나왔다. 가족 중에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의사의 말끝은 배려로 끝났지만 질문은 이미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자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오래 묵은 사진첩을 펼쳤다. 어린 도윤이 울다 지쳐 잠든 사진. 남편이 모자를 벗어 흔드는 사진. 우리는 버텼다고 쓰여 있는 듯한 초상들. 그날 저녁 문자가 왔다. 비서실장이 병실로 과일 바구니를 보냈다는 알림이었다. 메시지 아래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도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왔니? 짧은 인사 뒤에 말이 쏟아졌다. 엄마, 검사했어. 내가 드릴게. 도윤아, 늦었지, 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게. 도윤의 말끝이 갈라졌다. 눈물이 눈두덩에 그렁그렁 맺혔지만 대답은 또렷했다. 그 밤 도윤은 병실 옆 의자에서 잤다. 스탠드 불빛이 병실 벽에 길게 드리웠다. 영자는 조용히 아들의 손등을 보았다. 피곤이 작은 뼈 사이사이에 고여 있었다. 이 손이 내게 오겠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조심스레 뛰었다. 며칠 뒤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 적합.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수술의 위험, 이후의 관리. 모든 단어가 또박또박 박혔다. 하겠습니다. 도윤은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다. 거기에는 지난 세월의 미숙함도, 부끄러움도, 그리고 다짐도 있었다. 도윤아. 응. 나는 너한테 내 이름을 일부러 오래 숨겼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너로 서길 원했어.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다. 수술 전날 밤, 영자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보았다. 간간이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누군가의 급한 삶이 지나가는 소리였다. 내일을 잘 건너면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접었다. 건강하게 깨어나자. 그리고 오늘의 상처를 우리 삶의 문단어로 만들자. 한편 다혜의 시간은 이상한 속도로 흘렀다. 회사에서는 연애 파트너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통보가 왔다. 상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마주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사소한 것들의 무게를 알았다. 싱크대에 말라붙은 국물 자국, 소파 틈에 끼인 과자 부스러기, 욕실 거울의 물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해 묻는 것 같았다. 밤늦게 다혜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미안합니다라는 문장을 쓰려다 지웠다. 그 문장이 입으로 나오는 데엔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어쩌면 상처의 크기만큼의 기다림도.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의 가을 햇빛이 바닥을 얇게 덮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살살 다녀오자. 응, 엄마도. 수술 등불이 켜졌다. 칼과 바늘, 약물과 기도가 한 공간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시간은 길게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또렷하게 끊어졌다. 정오가 지나자 의사는 마스크 위로 눈웃음을 지었다. 성공입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영자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다가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숨소리를 들었다. 도윤이었다. 엄마, 수고했다.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샘이 동시에 열렸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며칠 뒤 병동복도에서 박말순이 과일을 들고 왔다. 언니, 다 잘 됐다며? 내가 기도했어. 알지. 너 목소리까지 들리더라.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웃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박수쳤다. 복도 창에는 햇빛이 여전히 단정히 내려앉아 있었다. 퇴원 후 영자는 의사의 지시대로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빛이 아파트 단지 느티나무 잎사귀에 걸려 반짝였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동자는 전과 달랐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도윤은 대경 호텔 현관에서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다. 첫 배치는 객실팀이었다. 카트에 수건을 채우고 소모품을 세어 채웠다. 침대 모서리를 군인처럼 정각으로 접는 법을 배웠다. 사장님 아들이라면서 왜 여기서 시작해요? 어떤 직원이 속삭였다. 도윤은 미소만 지었다. 제가 모르면 여러분의 수고를 모를까 봐요. 한 달 뒤 도윤은 조리팀으로 이동했다. 생선 비늘을 벗기다가 손가락 끝이 얼얼해지는 경험을 했다. 만두소를 무치며 손맛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다. 다음 달에는 프런트로 갔다. 밤샘 근무가 끝나는 아침, 정장을 단정히 입은 손님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고 나면 갑자기 그의 하루가 가능해지는 것 같았다. 말의 온도가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영자는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호텔 수익의 일부를 현장 노동자와 그 가족, 장학금, 건강검진, 재취업 교육에 쓰기로 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왜 이 일을 시작하십니까? 영자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 일을 존중받을 때 삶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발표 다음 날, 작은 모텔 휴게실 한켠에서 텔레비전 뉴스가 흘렀다. 서다혜는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 영자는 단정했고 말은 짧고 명확했다. 다혜는 고개를 떨군 채 손등을 바라보았다.
다혜는 휴대폰을 열고 길게 문장을 적었다. 찌우고 다시 적었다. 어머, 회장님. 아니, 어머니. 그날 제 말이 칼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사과는 상대를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문장이다. 다혜는 문장을 임시 저장함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두드리고 시트를 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처음으로 부드러웠다. 겨울 초 호텔 로비에는 연말 나눔 트리가 섰다. 손님들이 달아놓은 작은 카드들 사이로 한 장의 카드가 눈에 띄었다. 우리 엄마도 객실 관리사예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도유는 카드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영자에게 보냈다. 엄마, 이것 좀 봐. 영자는 화면을 확대해 읽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네. 봄이 오기 전날 영자와 도유는 호텔 정원을 걸었다. 잔디 끝에서 새싹이 아주 작게 솟고 있었다. 도유나. 응.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대하는 일이더라. 알아요. 늦게 배웠지만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조용한 저녁빛을 보았다. 오래전 무너졌던 마음의 벽은 이제 낮은 담으로 바뀌어 있었다. 넘기도 쉬워지고 기대기도 쉬운 담. 그날 밤 영자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찰 하나가 있었다. 객실 관리사 한영자.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다. 그 위에는 또 하나의 명찰이 있었다. 대경 호텔 그룹 회장 한영자. 봄 햇살이 들던 어느 아침, 도유는 직원 라인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첫 출근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모티콘 몇 개가 연달아 달렸다.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뵙고 싶습니다. 보낸 이는 서다혜였다. 영자는 한참을 보고 답을 적었다. 시간은 사람을 바꾸게 하지. 자리 하나 마련하세. 저녁 창밖으로 바람이 얇게 불었다. 영자는 커튼을 조금 젖히고 하늘을 보았다. 오래전 떠나간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우리 아들 이제야 사람 됐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나는 이제야 나에게도 친절하다. 6070인생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